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식단 관리가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예요 라는 건데요, 저도 수많은 저희 회원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고민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그래도 채소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채소를 자주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채소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채소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지만 또 어떤 채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무시무시한 친구라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혈당을 올리는 원인을 못 찾을 때 고민은 주로 채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채소가 당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채소를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만 명의 회원분들을 상담하면서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채소 총정리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채소의 비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혈당을 올린다니, 채소 너무나 믿었는데. 여러분, 뭔가 배신감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채소 안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분은 그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요, 이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채소 이 녀석 건강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분이 많은 채소였다면 우리는 바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뒤통수를 맞는 순간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일수록 혈당을 올리는 채소를 파악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혈당을 올리는 기준으로 채소를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호등 색깔 아시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 녹색, 혈당을 조금 올리지만 적당히 섭취하면 문제되지 않는 채소는 노란색,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채소는 빨간색으로 구분해 볼게요. 먼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들, 녹색 그룹에 속하는 채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자, 브로콜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작은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나무는 우리 땅을 보호해 주잖아요. 재밌게도 이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서 혈당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음식물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단순히 혈당을 덜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소라는 거예요. 특히 브로콜리는 또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도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채소입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살을 뺀다고 열심히 드시는데 실제로 샐러리는 칼로리가 아주 낮은 채소인데요, 거기다가 탄수화물 함량까지 매우 낮아서 혈당을 거의 안 건드리는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샐러리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씹을 때마다 수분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덕분에 배는 든든하지만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샐러리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은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서 염증을 줄이고 우리의 혈관 건강까지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다이어트 채소가 아니라 혈당 관리 채소라고 불러야겠죠. 자,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채소 중에 하나이죠. 대부분 고기와 함께 먹는 쌈채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상추가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은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추는 탄수화물도 적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죠. 우리 어른들이 고기 먹을 때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어른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할 때 상추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추 자체는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쌈장이나 양념된 소스를 많이 곁들이면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또 쌈장
쌈장 없이 먹자니 또 너무 맛이 밋밋하다면 저는 요즘 시중에 나온 저당 쌈장을 찍어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도록이면 각종 소스는 멀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양배추는 정말 장점이 많은 채소인데요. 생긴 것처럼 까도 장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채소랄까요? 칼로리도 낮고 탄수화물 함량도 적은데 큰 포만감을 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채소이기도 하고요. 특히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양배추에 대한 칭찬은 제가 정말 내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배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인데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 건강을 보호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양파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종종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나니까 혈당 올리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양파에서 익히면서 나오는 단맛은 포도당이 아니라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생양파든 익힌 양파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라는 점, 이러니까 슈퍼푸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양파는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노란색 그룹 채소들인데요. 자,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뜨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멈출 준비를 하고 조심해야 하죠. 이 노란색 그룹 채소들도 바로 이런 채소들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문제가 없지만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도 있는 채소들인 거죠. 첫 번째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맛도 달달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죠. 그런데 이 달콤한 맛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파프리카에는 이 과당이라는 자연적인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당 성분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기도 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죠. 특히 노란색과 빨간색 파프리카는 초록색보다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측면에서는 초록색 파프리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파프리카를 섭취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도 있고 단백질의 퍽퍽한 식감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먹고 있거든요. 혹시 닭가슴살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한번 파프리카와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침 어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한 회원분이 도대체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채소를 풍부하게 먹었는데 하셔서 다른 회원분이 파프리카 한번 빼고 먹어봐라 라고 말씀해서 딱 오늘 아침에 파프리카를 빼고 똑같은 식단을 드셔봤는데 혈당이 절반 가까이 덜 올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매번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혈당 전문가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서로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파프리카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자, 당뇨 환자, 당근 먹어도 되나요? 네, 당근이죠. 당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소인데요. 생당근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바로 당근을 익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저희 회원님의 혈당 그래프인데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의 식단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당근을 정말 많이 드시던 분이더라고요. 당근 라페, 당근 채 썰기, 익힌 당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근은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한테 좋다던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바로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16 정도로 굉장히 낮지만 익히면 무려 6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요. 거의 4배로 뛴 수준이죠. 즉 같은 당근이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당근은 식감도 괜찮고 생각보다 단맛도 있어서 가능하면 생당근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익혀 먹고 싶다면 살짝만 데치거나 가능한 짧게 요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전이라고요? 네, 사실은 제 얘기인데요. 호박전, 호박나물, 호박죽. 호박은 진짜 일상에서 반찬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채소잖아요. 그런데
호박은 혈당 측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채소입니다. 호박의 혈당 지수는 75인데요. 호박의 단맛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GI 지수가 아닌 GL 지수, 혈당 부하 지수로 보면 또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호박입니다. 거기에 이 당뇨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혈당 지수를 생각하면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단호박은 어떤가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호박 이름부터가 단호박이잖아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거의 70% 정도가 단호박 드시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노란색 그룹의 채소들은 이처럼 혈당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적정량을 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제의 빨간색 그룹 채소들을 만나러 가봐야겠죠. 몸속에서 혈당 비상 신호를 올릴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빨간색 그룹 채소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포슬포슬 입안에서 퍼지는 맛,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전으로 해 먹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파는 알감자 정말 맛있죠. 하지만 감자는 탄수화물이 가득한 전분 덩어리 채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자는 빵이나 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채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감자의 혈당 지수는 약 90 이상.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설탕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즉 별 생각 없이 감자를 먹으면 설탕을 먹은 것과 같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특히 감자는 튀기거나 으깨서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샐러드 같이 너무 이렇게 으깬 감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 튀김 같은 음식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감자는 못 먹나요? 물어보시면 삶거나 쪄서 드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보다 찬 감자가 혈당 상승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감자가 뜨거울 때는 전분이 더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삶거나 쪄서 차가운 감자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가볍게 먹기 좋은 간식 같은 느낌이죠.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정겨운 음식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옥수수는 사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채소입니다.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요. 당질의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특히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5인데요. 라면이 73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배신감이 드는 수치이죠. 여기에 옥수수를 가공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옥수수를 굽거나 스프로 만들면 혈당 지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드시더라도 통옥수수 그대로, 그리고 양 조절은 필수겠죠. 제가 이제 혈당 전문가로서 설탕 막 뿌려진 그런 간식이나 이런 초콜릿들은 안 먹는데요. 너무 또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편의점에 가서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그 옥수수를 데워서 절반 정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당 충전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혈당이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역시 오르기는 오르더라고요.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누가 먹어도 달달하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드시기도 하죠. 저도 다이어트 하면서 고구마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요즘 이제 날씨도 풀리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글루코핏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꼭 여쭤보시는 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A까지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왠지 건강하고 좋은 채소일 것만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구마가 당뇨인 분들은 꼭 피해야 될 채소입니다. 왜일까요? 고구마의 혈당지수 55인데요. 우리가 보통 혈당지수 70 이상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찐 고구마는 70, 군 고구마는 90까지 이 혈당 지수가 치솟습니다. 고구마도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찐 고구마, 군 고구마는 혈당 스파이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혈당에 영향을 주는 채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았던 채소가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니 조금 배신감이 들었다가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구나 하고 아마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채소는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식품이잖아요. 특히 당뇨인분들 혈당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채소를 똑똑하게 드시면서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분명 큰 변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글루코핏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